3D 설계 및 해석 전문 웹스 시스템 코리아.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들은 왜 구조 해석 또는 유동 해석을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리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절벽 사이에 거대한 돌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다리가 생깁니다. 다리의 기능만 고려한다면 거대한 돌 하나 놓아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재료를 잘 활용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고 심미적인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구조 해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멋진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해 봅시다. 자동차가 우리에게 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생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이 자동차에 대해서 구조와 유동 해석이 생략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안전성 검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제품을 무한계로 만들어야 할 거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는 구조 또는 유동 해석을 이용해 건축물, 다리, 비행기,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구조물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분야에서의 구조 해석은 건물이 지진에 얼마나 강한지 또는 바람이 강한 날에 어떻게 거동하는지 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유동 해석은 비행기의 기체 동력, 자동차의 공기 저항, 선박의 수력학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디자인을 찾는 데 활용됩니다. 더 나아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력은 더욱 정밀하고 신속한 정답을 요구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의 도입으로 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CA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 해석의 구분은 크게 열과 고체 역학으로 나뉩니다. 열 해석은 과도 해석, 정상 상태 해석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음 고체 역학의 구조는 두 가지로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뉩니다. 더 나아가 정적과 동적으로도 나뉩니다. 선형 정적은 선형 정적과 선형 좌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형 동적은 크게 모달, 주파수, 랜덤 응답, 관성력 효과, 과도 응답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선형 정적은 비선형 정적, 점탄성 해석으로 나뉩니다. 비선형 동적은 기하, 재질, 접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의 둘레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배운 대표적인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입니다. 원의 중점을 지나는 선으로 나누어 n조각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근사해를 구하기 위해 저는 이 조각원을 각 꼭지점을 이어 삼각형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밑변을 구하기 위해선 삼각형의 각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n분의 2파이로 가정하겠습니다. 그 각도를 삼각형 내각으로 가정하고 수직으로 그어주게 되면 전체 삼각형 밑변 길이는 2r 곱하기 sin n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상식과 옆에 n개의 계산식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원을 4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었다고 가정하면 해당 남는 부분만큼 차이가 납니다. 8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었다고 가정하면 그만큼 오차는 줄어들겠죠. 다시 말하면 더 나누면 나눌수록 원의 형태에 더 가까워지겠죠. 결국 n에 따라 파이 값이 얼마나 근사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3.14의 근사한 값은 32조각 또는 64조각이라고 판단이 들 겁니다. 더 정확한 값은 오히려 256조각 또는 1024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더 쪼개면 쪼갤수록 더 정확한 값이 나오더라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원통형으로 된 3D CAD 모델이 있습니다. 근사한 값을 찾기 위해 유한개의 요소로 나누어 계산해보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렴성 검사를 하게 되면 그래프처럼 점점 값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요소를 더 세분화시킬수록 정확하지만
컴퓨터가 계산해야 하는 값이 더 많아져서 비효율적인 해석이 되므로 합리적인 메쉬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 작은 조각을 요소 또는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요소의 종류는 차원으로 구분됩니다. 1차원에서는 면적이 없는 선 형태의 빔 또는 트러스 요소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합니다. 2차원에서는 면적이 있는 삼각형과 사변형이며 쉘과 얇은 표면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합니다. 3차원에서는 부피가 있는 사면체 또는 육면체 요소로 3차원 고체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 일자로 뻗은 철근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철근을 1차원 요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1차원 요소의 양 끝단점을 우리는 노드, 즉 절점이라고 부릅니다. 각 요소에 대해 회전을 포함하여 원소의 절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변이를 포함하는 벡터 U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변이를 자유도 또는 degree of freedom으로 부릅니다. 각 노드는 X축과 Y축을 따라 이동할 수 있고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으므로 벡터 U는 다음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빔 요소의 경우 노드당 3개의 자유도를 가지며 총 6개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3차원으로 보게 되면 노드당 6개의 자유도를 가집니다. 그럼 메쉬의 모든 노드에서 변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스프링의 경우 힘과 변이 사이의 관계는 후크의 법칙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 그림을 행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에서 F는 절점 힘과 모멘트의 벡터이고 U는 절점 변이의 벡터이며 K는 요소의 강성 행렬입니다. 유한요소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피지컬 시스템에서 유한요소법의 과정의 수치 해석 기법을 통해 이산화 모델을 생성하고 해석 솔루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VMV, Verification and Validation을 통해 이산화 모델을 생성하고 해당 모델로 진행한 솔루션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여기서 이산화라는 것은 실제 물리계의 무한에 가까운 시스템을 수치학적으로 계산하기 용이하도록 가정하는 과정을 이산화라고 합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또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직관적이고 심플하기 때문에 설계자 또는 초보자도 충분히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해석의 첫걸음 잘 들으셨나요? 해석을 왜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셨다면 성공입니다. 다음에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조 해석의 A to G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싶다면 웹스 시스템 코리아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웹스 시스템 코리아는 파트너십 기반으로 고객의 성공을 위해 솔루션과 가치를 제공합니다.